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 후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하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암환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단골 메뉴는 자신의 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의 환우들은 의사를 불친절하고 성의 없다며 욕을 했고 그 의사의 태도 때문에 병원에 가기 싫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친절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좋은 의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암 환우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명 정도는 내 주치 선생님은 정말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 역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종양내과의 아들 같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병원 측에 의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치료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드맵이 어디 있어요? 사기암 죽는 날까지 항암이지. 이렇게 너무나 아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볍게 말하는 거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걸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친절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바꿔달라고 했더니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주긴 했어요. 그런데 또 모피하면 뭘 만난다고. CT를 너무 자주 찍으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는 사실상 항암제 처방받은 걸 먹질 않고 그대로 집에 놔두고 병원 진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걸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3개월 후에 CT를 찍는다고 하니까 그 CT를 찍고 나서 이 약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좀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운동하고 음식 바꾸고 이런저런 거 좋다는 걸 막 이렇게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3개월 후에 그래도 암이 자라면 그때 가서 항암제를 먹지 지금부터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CT는 이제 내가 먹는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CT를 찍으라고 하겠죠. 근데 CT를 진짜 자주 찍더라고요. 병원에 3차 병원 가기 전에 그 동네 1차 병원에서 CT를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 조직 검사하고 가서 거기를 갔는데도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단기간에 많이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암제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까? 참 이상하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암의 스위치를 끄라는 책을 그때 딱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방사선 과다 피폭이 머리카락을 막 빠지게 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다 피폭이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CT를 왜 이렇게 자주 찍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CT를 또 찍으라고 하길래 그러면 이제 1월 달이었는데 3월 달에 또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 2달밖에 안 되잖아요. CT를 찍으면 또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펫CT 한 방이면 끝나더만 한국은 복부 CT, 흉부 CT, 펫CT 세트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폭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찍냐 나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다. 솔직히 안 먹었으니까 약을 궁금하지 않고 길게 가도 되니까 6개월 있다 찍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왜 내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뭐 의사 시킨 대로 하래 무조건. 그래서 2달 만에 그 CT 지금도 머리카락이 훅 빠지고 난리인데 또 그렇게 많은 피폭량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라고 하는 날 CT를 안 찍고 갔어요. 안 찍고 가면 어쩔 건데 싶어서. 그리고 혈액검사만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혈액검사 결과도 얘기도 안 해주고 CT 안 찍은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진료를 해주냐고 막 못 해준다, 진료 못 해준다고 화를 내는 거야. 신경질 내면서. 어디서 감히 의사의 말을 거역하냐는 그런 투였어요. 곁에 있던 간호사도 놀라서 의사 선생님의 눈치를 막 살피면서 막 저한테 기회다 대고 왜 안 찍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병원에 검사조차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원한 대로 해주지 않은 병원을 왜 다니냐고. 나는 CT가 얼마나 위험한지 책을 보고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혈액 검사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면서 치병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70대 환우님은 3중 음성 2기 유방암이었어요. 이분이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70대니까 당연히 의사가 아들 또래죠. 아들 또래의 젊은 의사가 그러면 갈 곳은 한 곳뿐이라고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몹시 불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수술만 하고 용인 사시는 분인데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자연치유를 하셨어요. 흡선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TV에 나온 명의라고 해서 어렵게 예약을 하고 찾아갔더니 더 성격이 괴팍하더라는 말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암 환우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메이저급 암 전문병원에서 친절하고 자상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무슨 병원, 무슨 과, 의사 선생님 성함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의사를 찾아서 예약을 해야 권위의식과 불친절한 암병원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원정 치료를 하고 오는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한국 의사들이 제일 권위의식에 쩔어서 불친절하더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는데 거긴 정말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고 궁금한 거 없냐고 수시로 묻길래 통역하는 분에게 외국인에게만 이렇게 친절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신분이 의사가 그리 높지 않다고 했어요. 중국은. 암 치료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막 항의를 한다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공산주의 체제일 때 병원비가 전액 무료였다네요. 그때 의사들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대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이 되고 나서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환자들이 개인 돈을 지불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환자들은 그 전에 무료 치료를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의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에 그 크라이오를 하러 가 있을 때 뉴스에 나왔어요. 환자가 자기 90대 노모를 입원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90대 노모가 뭐 공산당원으로 엄청 높은 지위였대요. 한 달에 연금으로 뭐 받는 연금이 자식들이 그 연금으로 다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큰 돈을 받았대요. 빨리 살려내라 이거예요. 근데 병상이 없어서 빨리 입원을 안 시켜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뭐 정말 90대면 뭐 죽을 나이도 됐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기서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대요. 거기 중국의 자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사가 환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환자가 주눅이 들 정도로 뭘 물으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짜증내는 의사도 있다니 좀 너무하잖아요. 이 치료라는 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좀 드신 의사 선생님들은 비교적 친절한 편인데 젊은 의사들이 더 불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의사들은 인성이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 환우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가 암 치료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능하면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한국의 병원 문화를 바꾸는 데는 환자의 목도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암환우님들 중 본인은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마음 편안하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암 환우로서 성의 있고 친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천받은 의사 선생님의 목록을 유튜브에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병원, 무슨 과 의사 선생님 성함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암환우들이 그분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환자는 환자의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에게 제발 친절하고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친절한 의사 꼴보기 싫어서 항암하러 가기 싫다는 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겠지요. 하지만 암 환자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케어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